안녕하세요. 아르트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말소리 장애, 조음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선은 조음 장애, 말소리 장애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발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경우를 이제 말소리 장애, 조음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음이나 모음을 좀 발음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로 얘기하는데, 우선은 조음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어머님도 계시고 말소리 장애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원래 이제 조음장애라고 예전에는 명칭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소리 장애라고 명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조음 장애든 말소리 장애든 좀 두 가지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음절 마지막을 생략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뭐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뭐 주세 하고 끝에를 말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소리를 쉬운 소리로 좀 대처해서 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호랑이를 호랭이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발음을 좀 생략하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아이들이 발음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많이 어려워하는 거를 리을하고 디귿 이 두 가지인데요. 리을 같은 경우에 이음으로 대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아니라 시옷을 보통 디귿으로 좀 많이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을 알아보면 이런 아이들 조음 기관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청력을 좀 손실해서 좀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능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말소리 장애를 좀 경험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다른 동반 질환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제 말소리 장애가 있는데 지적장애인 경우도 있고요. 9개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가 좀 갈라져가지고 발음 부분 하는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혈소대라고 해서 혀에 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짧거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발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발음을 못해요. 이런 아이들 혀가 보통 하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청각장애나 내성마비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학습장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동반으로 좀 같이 질환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말소리 형성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 부분이 있고요. 말을 좀 명료하게, 그러니까 발음을 좀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사회적인 참여 아니면 학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제한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언어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좀 언어를 치료를 하느냐? 보통 이제 입술하고 혀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이게 혀 운동 같은 경우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롱하는 혀 내밀기 운동이나 입술 운동은 해서 이렇게 우물우물거리는 입술 운동을 한대, 입술을 좀 떠는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호 운동이라고 해서 퍼터커라는 그걸 운동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펜이 있거나 아니면 사탕 같은 거를 좀 물고 발음하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를 좀 따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시옷 발음을 못하면 시옷 발음에 시옷을 앞에 다른
이렇게 쉬운 단어를 좀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탕이라고 하면은 아니 사탕은 좀 약간 어려울까? 사탕이라고 할게요. 사탕이라고 하면은 사 앞에다가 이를 붙이는 거예요. 이사 하고 난 다음에 이탕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나중에 사탕이라는 단어를 좀 할 수 있게끔 쉬운 발음이 안 되는 아이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언어 치료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님들, 아이들 저희 기관에서 만약에 언어 치료하게 되면은 과제를 항상 내드려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과제를 내주면 아이가 과제를 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집에서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언어 치료를 안 받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혀 운동이나 입술 운동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스틱이나 사탕 같은 거 물고 발음하는 거, 발음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한테서 뭐 어떤 발음을 정확하게 아이가 순간적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실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같은 기관에 오셔서 알아서 이제 우리 아이에 맞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소리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말소리 장애라고 하면 이제 발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게 좀 안 돼서 좀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 우선은 본인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어떤 친구 관계나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이 좀 낮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활동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뭐 입술 운동이나 혀 운동 그리고 아이가 뭐 스틱이나 사탕 물고 이렇게 발음하기 그런 부분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